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생 취향이 스스로 독약이 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임금 때 심시성을 가진 호라비 선비가 아주 늦은 나이에 경상도 밀양 부사로 부임했다. 신부사는 밀양에서 취향이란 재색을 갖춘 기생을 만났는데 권녀를 무척 사랑해 곁에 두고는 떠나지 못하게 했다. 취향은 기생으로서 아주 젊지는 않았지만 무척 예뻤으며 또한 잠자리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 신부사는 취향이 아닌 다른 기생들과 잠자리에서는 감흥이 일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 몸이 늙어서 연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러나 취향이 잘 조절하면 즐거움이 샘솟듯 새롭게 일어났다. 그래서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취향 또한 웬일인지 신부사와 같이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록소록 정감이 솟았다. 나이 차이도 있고 신분도 서로 달랐지만 희한하게 속궁합이 맞은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아니면 전생에서부터 서로 깊은 인연이 있었던 연인처럼 매일 찰떡처럼 붙어 지냈다. 이때 한양에서 이조참판으로 있던 부사의 아우가 영모에 연루되어 사형당하게 됐다. 아우의 영모와 연좌하여 형인 밀양부사를 한양으로 불러올리라는 어명이 조정에서 떨어졌다. 금부도사가 오기 전에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한양에서 급히 내려와 이 소식을 먼저 전했다. 부사는 형벌이 내려질 것을 짐작하고 금부도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짐을 쌌다. 밀양을 떠날 준비를 한 것이다. 이때 신부사 옆에 지켜서서 가만히 보고 있던 취향이 아랬다. 사또께서는 쇳내를 늘 곁에 두셨지만 저에게 별로 선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시면서 돈 200냥만 주고 가십시오. 취향의 말에 신부사는 약간 기분이 상했다. 두 사람은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취향은 기생이고 자기는 부사였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한 번도 돈을 주거나 정표로 놀이개 등을 마련해서 취향에게 준 적이 없었다. 다른 기생과는 달리 취향이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자기가 일부러 마련해서 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워낙 청렴했던 사람이라 감당하기에 큰 돈이긴 했지만 돈을 마련해 취향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정이 뚝 떨어진 건 사실이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헤어지면 이번 생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받고도 취향은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 작별할 때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두 사람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 모두 돈만 챙기는 기생이라며 그녀를 욕했다. 신부사는 한양으로 끌려올려가 문초당하고 지은 죄도 없지만 동생의 죄에 연좌되어 함경도로 귀양을 갔다. 귀양 간 지 2년쯤 되었을 때 동생의 영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그러자 심공에게도 불꽃이 튀어 사약이 내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심공은 자신에게 사약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루는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심부름하는 이가 밖에 손님이 왔다고 전했다. 심공은 혹시 집에서 무슨 연락을 가지고 온 사람인가 하고 내다봤다. 그러자 어떤 잘생긴 청년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에 이렇게 아뢰었다. 대감께서는 어찌 저를 몰라보십니까? 저는 옛날 밀양기생 취향이옵니다. 도적이 두려워 남자로 변장의 말을 달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갓을 벗고 머리를 매만지는데 정말 기생 취향이 틀림없었다. 심공이 뜻밖의 찾아온 기생 취향을 보고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취향이 말했다.
저는 전날 대감의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또 떠나실 때 무리하게 많은 돈을 요구해서 받고는 무정하게 보내드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대감에게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대감께서 곧 사약을 받으실 것이란 세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모자란 생각에는 대감께서 지금 바로 독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시면 죄가 불문에 붙여지고 신체가 온전하게 선산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사약을 받으시면 자손들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대감께서 주신 돈으로 사약이 내리기 전에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 독약을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감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반은 울고 반은 웃으면서 취향이 가지고 온 보자기를 내려놓았다. 심공은 취향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빨리 독약을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놀랍게도 취향이 풀어놓은 보자기에는 죽었을 때 입을 수의와 급할 때 돈과 박굴, 은 몇 덩어리, 그리고 아주 좋은 술과 최고급 안주가 있었다. 심공은 취향이 내놓은 물건을 보고 놀라면서도 재촉했다. 아니, 먹고 죽을 독약은 어디 있고 이런 것들만 들었느냐? 어서 그 독약부터 보여다오. 대감님,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향은 심공 앞에 바싹 다가앉아 내놓은 술과 안주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대감의 부실한 몸에 이 독한 술과 기름진 안주를 매일 많이 드시고 저의 조절에 따라 매일 밤 함께 잠자리를 심하게 즐기시면 얼마 안 있어서 몸을 망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술과 안주, 그리고 이 취향의 몸뚱아리 세 가지가 바로 대감을 돌아가시게 할 독약이 올시다. 이 말을 들은 심공은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한바탕 웃고는 손뼉을 쳤다. 내 말이 옳다. 천하의 명기다운 말이로다. 내 몸이 바로 독약이란 말은 명언이로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독약을 먹도록 하자. 먼저 술부터 한잔 할까나? 이후 심공은 매일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취향과 밤마다 살을 맞대 즐기며 세월을 보내니 극락이 따로 없었지만 취향의 예언대로 그리고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달 만에 취향의 배 위에서 그야말로 정사 중에 복상사하게 되었다. 취향은 곧 가지고 온 수의로 심공의 시체를 거두어 염습하고 관을 한양으로 옮긴 다음 제물을 차려 장사를 지냈다. 심공은 사약을 받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없었던 일이 되고 자손들에게는 해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취향을 열부기생이라며 칭찬하고 다른 한편으론 잘 죽었다고 심공의 팔자를 크게 부러워하면서 더하여 취향이 좋은 독약을 가져갔다고 크게 칭찬했다. 그 뒤 취향은 심공의 묘소 근처에 있는 시골집을 하나 구한 다음 소복을 입고 3년 동안 심묘살이를 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묘를 돌보다가 3년상이 끝난 뒤에 홀연 종적을 감추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다고 하지만 알 길이 없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목요일은 사람 냄새 나는 사연을, 그리고 토요일은 다큐나 사건, 쟁점 등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